언젠가는 세계 3차 대전이 올 줄은 알았지만 그게 코로나일 줄은 몰랐다. 어떤 외국의 정치인이 던진 이 말처럼 현재 세계 각국의 상황은 과거 세계대전 때보다 덜 나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참혹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가 시작된 게 이제 불과 1년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1년 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고 세계 곳곳의 경제가 어찌 손을 쓸 틈도 없이 마치 모래성처럼 빠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들어보면 오늘까지 코로나 사망자 수가 54만 3천 명으로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은 물론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낸 사망자의 수를 모두 합한 수를 이미 앞질러 버렸습니다.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제 성장률로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1997년 IMF 시절과도 같은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했다던 그 대공황 시기 중에서도 가장 나빴다던 1932년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2.9%였습니다. 그리고 대공황 이후 가장 힘들었다던 2008년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마이너스 8.4%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32.9%였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또 올 가을에는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어쩌면 작년보다 더 가혹한 겨울이 찾아올지도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저 한국의 경우 방역 성과가 워낙 뛰어나고 사람들 또한 현 상황에 맞게 각자들 너무도 잘 알아서 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 회복률 1위를 할 정도로 너무도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심각성을 피부로 더 많이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변화는 작게는 우리들의 일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큰 시선으로 보면 세계 정세와 외교 또는 패권 구도와 힘의 균형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많은 전문가들은 G0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패권을 가진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 건 맞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미국의 국력과 리더십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중국이라는 새로운 패권국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감히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넘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결국 무너진 것은 공식적으로는 476년 게르만 장군 오도 아케르의 침공 때문이었지만 사실 그런 침공이 시도된 이유도 또 그 침공이 성공한 숨은 이유도 바로 그 전에 로마 제국에서 창궐한 안토니우스 역병 때문에 무려 500만 명의 로마 제국 시민들과 병사들이 죽어버리며 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빠르게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과거 로마 제국의 몰락 직전의 위기 상황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천명해왔고 이번 코로나의 발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입지 않고 있는 중국의 시선에서는 지금 미국의 모습은 몰락 직전 과거 로마 제국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은 마지막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오도 아케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결국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최소한 그 결말을 치밀하게 예측을 해야만 합니다. 그 예측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우리의 전략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재빨리 정상화하여 패권을 유지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세상,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새로운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팍스 시니카의 세상, 그리고 현재와 같이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과거 냉전 시기 때 미국과 소련의 상태처럼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이 주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근미래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한반도 외교 및 국제 정세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 전문가인 문정인 특보가 책으로 엮어낸 청림출판사의 신간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이 책의 지은이 문정인은 현재 연세대와 국방대 그리고 카이스트대의 교수이면서 얼마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었으며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에다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으로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으로 모두 참여한 대한민국 유일한 학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정원장 자리까지 제안받았던 사람이며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꾸준히 거론되었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외교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5가지라고 정리합니다. 첫째,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거나, 둘째, 미래의 승자가 될 중국 쪽으로 편승하거나, 셋째, 핵무장을 하여 홀로서기를 시도하거나, 넷째,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거나, 다섯째, 이른바 초월적 외교라는 이름에 말하자면 기존의 강대국들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연성 균형자가 되어 마치 아세안에서 싱가포르가 그렇듯 유럽 공동체에서 룩셈부르크가 그렇게 하고 있듯 중용의 시각에서 평화 공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외교 전문 국가의 스탠스를 취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가장 확률이 높고 또 가장 현실적인 안은 바로 네 번째 전략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안미 경중의 전략, 즉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며 최선의 실익을 추구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그게 가장 좋은 선택지이면서도 어쩌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쩌면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익을 취하는 네 번째 전략이 성립되려면 미중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지금 그 둘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최근 들어 중국이 너무도 빨리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급속하게 경제적 발전을 해오다 보니 중국의 많은 부분들이 종종 우습고 미개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는 가정 자체가 어불성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중국은 이미 경제력에 있어 어느 정도 미국을 따라잡은 상태이며 특히 근미래 과거 국방력과 비교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첨단 산업에 있어 미국을 따라잡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지른 상태입니다. 여기 10가지 첨단 기술 분야,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 랭킹표가 있습니다. 2000년에는 미국과 일본이 세계 최고 기술을 선도했지만 2010년이 되자 중국이 끼어들며 일본을 밀어내더니 2017년이 되자 중국이 미국을 이겨버립니다. 이건 중국이 지난 25년간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를 잡으며 벌어들인 돈을 중국 제조 2025와 중국 표준 2035라는 국가 정책을 세워놓고 최첨단 산업 개발에 몰빵하여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벌써 그 결실을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5G 기술인데 5G 기술력은 정보통신 기술의 요체이기도 하지만 사이버 안보의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미국은 중국에게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 전 그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며 화웨이를 공격한 것 또한 그런 연유에서입니다. 이 외에도 차세대 최첨단 기술의 꽃 중 하나인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중국은 현재 미국의 턱 밑까지 추격한 상태이며 인공지능 분야에서 또한 중국은 매년 거의 50%씩 성장하며 현재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기 중 하나인 달러까지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엄청난 양의 미국 채권을 사들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국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화폐는 이미 세계에 1,500종류나 있으며 그 총 유통량도 벌써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중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보다 더 높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유통량 또한 사실상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중국 내 약 30개 도시에서 이미 이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2-3년 내 중국 내 유통되는 모두 화폐의 최대 절반을 이 디지털 화폐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국 내에서 이들이 뭘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중국 내에서 주 유통 화폐로 자리를 잡아버리고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까지 유통이 되어버리면 미국 달러의 패권은 크게 약화되며 치명타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를 거치며 이미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명시한 상태입니다. 바이든의 경우 미국 국내 문제 해결이 급하고 또 트럼프와는 다른 노선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원숙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중국을 대하겠지만 미국은 절대로 자기 스테이크를 남과 나눠먹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헨리 키신저의 표현에 따르면 미국은 마치 장기를 두듯 중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의 공산당 타도와 같은 공격적인 방법과 속도전으로 중국을 꺾어버리려고 했지만 중국은 장기가 아닌 바둑을 두듯 미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한두 집 정도는 내주기도 하면서 일면 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이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새로운 패권국이 될 것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압도적인 군사력 외에도 바로 동맹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 동맹국이 있습니다. 유럽은 사실상 미국의 이중대나 마찬가지이며 호주도 그렇고 또 동북아에서는 무려 한국과 일본에다 대만까지 동맹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지 미국의 동맹국에 삥 둘러싸여 있는 상황뿐 아니라 중국은 동맹국이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과 러시아도 파트너국일 뿐 동맹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 땅을 공격하면 그 순간 사방에서 중국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오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공격해도 북한도 러시아도 꿈쩍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중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심지어 더 작고 힘이 약한 약소국들로부터도 일체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국들과의 동맹과 존경심을 장차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국가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지만 중국에겐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이건 단지 군사력의 증강이나 최첨단 기술력의 발전 또는 아무리 중국의 바람대로 2030년까지 미국의 경제를 앞지른다고 하더라도 절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중국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저버리고 중국 편승 전략을 취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전략은 현재와 같은 안미 경중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현재 중국의 국력이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정도로 너무도 빠르게 강해지고 있고 또 코로나의 장기화라는 변수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과거 2000년 동안 지겹도록 반복해온 어려운 선택이 요구되는 그 오래된 숙명의 기억들을 잘 복귀하여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통받는 힘없는 피해자가 아닌 그 둘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존재해야만 하는 전략적이고 필연적인 이유가 스스로 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의 원고를 쓰기 위해 읽은 이 책은 10명의 세계 정세, 경제, 외교 전문가들에 둘러싸여 몇 시간에 걸쳐 쉴 새 없이 열띤 대화를 나눈 것만 같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한국을 둘러싼 세계 강대국들의 현재 상황을 한눈에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국제 정세와 시사 정보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하는 시대 정신을 보완하며 다듬을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어른들에게도 그렇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해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을 둘러싼 세계 정세에 대한 함축적인 시각을 이제 막 구축하고 있는 특히 학생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은 무척 좋은 책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ana